안녕하세요. 하루 중 가장 핫한 특징주에 대해 분석하는 특징주 필터링 채널 생생주의 정보통입니다. 차트를 통해 기술적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 소개, 재무제표, 호재 악재 등을 분석하여 투자할지 말지 고민되는 특징주를 걸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공부는 하기 싫고 떼돈은 벌고 싶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김프로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투자에 대해 공부한 사람이 결국 최후의 승자가 된다. 알고는 있지만 근데 공부하기 싫고 귀찮으실 겁니다. 여러분 대신 제가 공부해드리겠습니다. 물론 떼돈을 벌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은 하지 않겠고요. 떼돈까지는 아니어도 최소한 제가 돈 잃지 않으면서 투자하실 수 있도록 특징주들 잘 필터링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세노텍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영상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일 때 정말 열심히 중국이랑 싸웠는데 그게 바이든 대통령이 되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 했잖아요.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더 강하게 압박하는 느낌이 듭니다. 오늘 새벽에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 히토류 공급망을 확보해라 라는 행정명령을 서명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중국을 언급한 건 아니었는데 중국 공급망 차단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동맹국과 함께 연대해 나가겠다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히토류 관련주들이 다시금 주목받기 시작했고 세노텍 또한 히토류 관련주로 묶여있기 때문에 오늘 상한가를 향해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정보는 뉴스에 다 나와있지만 이를 찬티식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최소한 그런 찬티식 해석에 당해서 돈 잃지 않게 더 나은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기본적 분석을 통해 필터링 해드리고 있는데 얼마 전에 유니온과 히토류에 관련해서 분석해보니까 직접적인 관련은 없었잖아요. 유니온은 장기적으로 가져가기는 좀 어렵고 그래도 다양한 소스가 많으니까 단타를 잘 하시는 분들은 단타로 해봐도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혹시나 유니온이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링크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오늘은 세노텍도 단타용일지 아니면 얘는 장기적으로 가져가도 괜찮을 만한 종목인지 기업, 주가, 재무제표, 그리고 호재 악재를 분석해서 제대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세노텍은 1999년 설립된 회사로 크게 세라믹 비드, 지르콘 분체, 그리고 세라믹 플럭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세라믹 비드 사업 먼저 얘기해 볼 텐데요. 세라믹을 고도화해서 외부 충격에 깨지지 않는 세라믹 소재를 만들고 이를 가공해서 분쇄용 혹은 분사용으로 사용합니다. 여기 보이는 게 세라믹 비드인데요. 이러한 세라믹 비드를 통해서 광물을 분쇄하고 페인트 안료를 분쇄해서 페인트를 더 쨍하고 맑게 만들기도 합니다. 또한 아주 작은 크기로도 분쇄할 수 있어서 2차 전지와 MLCC, 초미 분쇄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르콘 분체는 위생도기, 타일 등의 표면 유약, 유백제로 널리 사용되는데 세노텍이 국내 유일한 생산업체입니다. 국내 유일이라고 하긴 했는데 이게 저가 중국산을 많이 수입하다 보니까 시장이 작아졌고 예전에는 OCI에서도 이 사업을 하긴 했는데 OCI는 2014년에 이 사업을 철수합니다. 그래서 세노텍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국내 유일한 생산업체가 되긴 했습니다. 다음으로 세라믹 플럭스는 용접 재료용으로 사용되는데 조선, 화학 플랜트 제조업체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매출 비중을 보면 세라믹 비드에서 65%의 매출이 나고 있으며 다음으로 지르콘 분체에서 18%, 그리고 세라믹 플럭스에서 8%의 매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세노텍은 세라믹으로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분쇄와 분사용으로 사용되는 세라믹 비드에서 대부분의 매출이 일어나고 있구나 정도로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으니 주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세노텍은 오늘 상한가를 가냐 마냐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결국 상한가 문을 닫고 마감을 했습니다. 세노텍은 어제 저희가 알아본 네온테크처럼 스펙 합병 상장한 기업입니다. 2016년에 스펙 상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6,990원까지 가기도 했으나 세노텍으로 합병이 완료된 이후로는 크게 성장하지 않고 주가가 2,000원에서 3,000원 이 박스권을 유지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오늘 세노텍이 상한가를 가긴 했지만 여전히 박스권 안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노텍은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이에 대해서 조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무제표는 크게 보기 위해서 연간으로 먼저 보고 최근 상황을 보기 위해서 조금 있다가 분기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먼저 연간 재무상태표를 살펴보겠습니다. 2016년에 스펙 상장을 하면서 자본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 이후로 여기 파란색을 보면 유형 자산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생산을 늘릴 수 있게 설비를 늘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에 따라서 옆에 보시면 여기 초록색 실선 그래프가 부채 비율인데 이게 쭉 늘어납니다. 30%이던 부채 비율이 2019년 말 기준으로 144%가 되었습니다. 100%가 넘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위험한 수치까지는 아닙니다. 연간 손익계산서를 보면 아까 저희가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 설비에 많이 투자한 것을 볼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매출은 점점 줄고 있습니다. 16년에 스펙 상장한 이후로 1년 뒤에는 3억이 늘어서 404억 매출을 일으키기도 했으나 그 이후로 328억, 19년에는 282억으로 줄었습니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또한 적자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분기 재무상태표를 보면 크게 눈에 띄는 것은 유동부채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 위에 보시면 유동자산은 분기가 지날 때마다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단기 차입을 많이 하면서 유동부채는 점점 더 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2020년 3분기 보고서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유동부채보다 유동자산이 많아서 걱정할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유동부채가 많아지는 흐름이 너무 가파릅니다. 2020년 전체 사업보고서와 2021년 분기 흐름을 계속 팔로잉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부채 비율에 대해서도 아직 걱정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부채 비율이 조금 늘어서 154%로 늘었습니다. 최근 손익은 어떨까요? 매출에는 큰 변화가 없는데 원가가 많이 상승하면서 영업이익 마이너스에 당기순이익 마이너스인 시간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세노텍입니다. 2021년 2월 10일에 회사에서 공시한 내용인데요. 매출액이 2019년에 비해서 2020년에 17% 감소했다. 영업 손실폭은 더 커졌는데 2019년에 1억 손실이었는데 2020년에는 19억 손실이 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코로나19의 영향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도 그럴 것이 회사 매출 비중을 따져보면 2018년에 65%, 2019년에 64%였습니다. 이렇듯 수출 비중이 많았던 세노텍이기 때문에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노텍 호재 악재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호재 첫 번째로는 히토류 얘기를 해볼 텐데요. 제가 일전에 히토류 관련해서는 자세하게 유니온 영상에 올려드렸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유니온에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간단하게 히토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히토류는 희귀한 금속, 광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네가 열전도 등의 장점들이 많은데 미국 전투기에도 쓰이고 전자기기 등에도 많이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중국이 60%의 매장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생산량은 중국이 90% 이상입니다. 미국에도 그렇고 다른 나라에도 히토류가 있긴 한데 생산을 잘 안 하죠. 왜 안 할까요? 그 이유는 환경오염 때문입니다. 2002년에 미국에서는 광산을 폐쇄하기도 했고 다른 나라에서도 다들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은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만듭니다. 반도체에도 쓰이고 전투기에도 쓰이고 여튼 미국한테는 아주 중요한 히토류인데 중국 입장에서는 야, 히토류 안 준다? 이러면서 중국이 히토류를 무역전쟁 카드로 쓰는 겁니다. 하지만 바이든이 어제 반도체 히토류 공급망 확보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중국에게 휘둘리지 않겠다라는 뜻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세노텍의 세라믹 비드가 광물 분쇄할 때 사용한다고 했는데 미국이 히토류 공급망을 확보하겠다는 것은 히토류 생산을 늘리겠다는 얘기고 광물을 캐서 분쇄하려면 세노텍의 세라믹 비드를 사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진짜 그렇게 될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볼까요? 한국 IR 협의회에서 2020년 4월에 발표한 세노텍 기술 보고서에서 가져온 건데요.
광산의 경우 초기에는 천연광물을 사용한 분쇄를 했다. 그리고 나중에는 금속볼로 분쇄를 했는데 아니 이게 마모율이 높아서 활용도가 낮아졌다. 최근 3세대 분쇄 미디어로 세라믹 비드가 적용이 됐는데 분쇄 효율이 높고 고순도의 최종 추출물 확보가 가능해졌다. 아니 이걸 사용하니까 좋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세노테 회사 분기 보고서에 있는 내용인데 광산에서 쓰는 세라믹 비드의 경우 벨기에, 남아공, 중국 회사들이 경쟁사이긴 하다. 그러나 남아공 회사는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벨기에 회사는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서 OEM으로 바꾸면서 고객 불만이 많아지더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회사가 하는 말을 토대로 아까 그 희망 회로를 돌리면 히토류로 인한 광물 싸움이 커진다? 그런데 세라믹 비드로 인한 분쇄는 제대로 된 경쟁사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사실 이거는 회사에서 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현실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 다른 세계적인 광산 회사들은 어떤 글라인더를 쓰고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진짜 제가 전 세계에서 유명한 광산 채굴 회사들의 사이트 뭐 글렌코어, 리오틴토 등의 회사들을 다 들어가 봤어요. 걔네 뭐 IR 보고서, 뭐 영상, 그리고 카탈로그 이런 거를 다 찾아봤는데 명확하게 뭘 사용하는지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광산 전문가가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진짜 몇 시간 동안 찾아봤는데 이게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여튼 그래서 세노텍 회사의 카탈로그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카탈로그에는 우리는 전 세계 70개 광산 회사에 공급을 하고 있다 라고 나와 있으나 근데 정확하게 어디다가 납품하는지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회사 분기 보고서를 다시금 확인해 보니까 우리는 웨스토사의 SMD 밀이 설치된 고객들을 위한 신제품을 개발해서 영업을 진행하고 있다 라고 나와 있으며 이게 2016년부터 매출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밑에는 히그미 설치 고객을 위한 신제품도 개발을 해서 신규 매출이 발생했다 라고는 합니다. 여기 밑에는 웨스토 오토텍사의 히그밀 영어로 된 카탈로그인데요. 이게 히그밀이라는 거고요. 여기 보면 세라믹 비드가 보이긴 합니다. 회사 보고서를 보면 다양한 사업 중에서 세라믹 비드에서 정말 많은 매출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그러한 세라믹 비드에서는 수출에서 대부분의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회사의 말이 맞다면 광물 캐는 거에 있어서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사실 유니온은 히토류 중에서 네오디뮴을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라는 이유만으로 히토류 관련주를 묶였는데 그것보다는 세노텍이 조금 더 연관성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매출 증대 가능성 그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지 꼭 매출로 직접적으로 꽂힌다는 거는 아니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니온과 비교했을 때는 조금 더 연관성이 있구나 그냥 이 정도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재 두 번째로는 세라믹 비드가 활용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회사 홈페이지와 보고서에 있는 내용으로 한번 확인해 보면 세라믹 비드가 초미 분쇄가 가능하기 때문에 2차 전지와 MLCC 전기전자 시장 분야로 사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매출 성장 가능성이 있다 라고 나와 있으며 2019년에는 초소형 세라믹 비드를 국산화해서 이를 국내 모 대기업과 생산 공정에 적용하기 위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자재료로 사용되는 세라믹 비드는 일본의 도레이라는 기업이 유명하기는 하나 일본 화이트리스트 제외 이후로 소부장의 국산화 바람에 세노텍이 희망을 가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회사 매출을 보면 세라믹 비드 내수 매출은 크게 늘어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까 나왔던 얘기는 회사의 희망이자 주주의 희망이긴 하지만 사실 이것도 아까 히토류처럼 그냥 가능성에 기대하는 겁니다. 호재들을 생각해보면 광물 분쇄 시장에서 세라믹 비드의 비중이 커지고 2차 전지, MLCC 등의 국내 대기업에서 세라믹 비드의 비중을 늘려준다면 세노텍은 커질 수 있습니다. 그 기대를 하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크게 진전은 없고 회사 매출은 점점 줄어들기만 하고 있습니다. 회사 매출이
2017년까지 404억으로 성장했지만 그 이후로 2018년에 328억, 2019년에는 282억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매출이 또 줄어서 234억입니다. 또한 2018년부터는 영업 손실이 나고 있는데요. 적자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고 있을까요? 회사의 흐름을 한번 짚어볼 텐데요. 강종봉 세노텍 전 대표는 회사를 설립하고 프랑스 생고방, 일본 도레이 등에서 전량 수입해야 됐던 세라믹 비드를 2000년에 국내 최초로 생산을 해요. 그래서 이걸로 페인트, 잉크 시장에서 판매를 시작하고 2007년부터는 재질랑 광물 분쇄로 이 사업을 늘려왔습니다. 그 후로는 광물 분쇄 쪽으로 신제품을 계속 만들어 왔고 더 성장하기 위해서 2016년에 스펙 합병 상장을 합니다. 그런데 스펙 상장한 지 1년 만인 2017년에 강종봉 대표님은 사모펀드 운영사인 ENF 프라이빗 에쿼티에게 주식을 양도하고 대표이사직을 사임합니다. 이거는 일신상의 이유라고 하니까 정확한 이유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현재 세노텍의 회사 임원 현황인데요. 여기 빨간색부터 보실까요? 강종봉 대표와 대표이사를 했던 홍경표님, 이분은 전 대표이사였는데 지금은 미등기 임원이자 상무로 밀려났고 그리고 생산기술 팀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1999년에 설립되었다고 했잖아요. 2002년에 입사하신 분들은 미등기 임원 이사이자 생산 1팀장, 2팀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표이사와 등기 임원을 하고 계신 분들은 누굴까요? 바로 ENF 프라이빗 에쿼티 분들입니다. 임원 현황에 13분이 올라가 계신데 대부분이 2018년부터 재직하신 분들입니다. 사모펀드가 경영 참여를 목적으로 들어온 것이기에 당연한 부분이에요. 기업 가치를 높인 뒤에 엑시트하시면 됩니다. 뭐 전문가분들이니 더 잘하시겠지. 그리고 더 글로벌하게 사업 잘해주고 매출 올리시면 되는 거지 뭐 싶은데 아까도 봤듯이 2017년에 404억으로 매출이 제일 많았고 그 뒤로 328억, 282억, 2020년에는 234억으로 줄어왔습니다. 물론 전문가 분들이시니 훨씬 더 회사를 잘 운영하시고 그래야 사모펀드 특성상 애시타실 수 있으실 건데 지금 보이는 숫자상으로는 2020년까지 매출이 줄어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제는 ENF 프라이빗 에쿼티의 능력을 두 손 모으고 기대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세노텍을 히토류 관련주라고 부르길래 그게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지 살펴봤는데요. 히토류 17가지 중에 네오디뒴을 유니온 머티리얼이 판매하는 페라이트 마그넷이 대체할 수 있다, 그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하면서 히토류 유니온을 묵혀서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어쨌든 세노텍의 세라믹 비드가 광물 등을 분쇄하는 데에 사용하기 때문에 그나마 유니온보다는 세노텍이 히토류에 더 연관성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광산 쪽으로는 매출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세라믹 비드 전체 매출만 나와 있었는데 세라믹 비드는 광산, 제지, 페인트, 잉크, 그리고 전지전자 사업 등으로 사용된다고 했잖아요. 그 전체 매출이 190억입니다. 아까 회사 보고서에는 세계적인 광산 기업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거기서 매출이 발생한다고는 했지만 아직 기대를 더 해야 하는 상황 같아 보이며 MLCC 관련주로 묶이기도 하지만 이 또한 그래 일본 거 쓰지 말고 우리나라 초미 분쇄용 세라믹 비드 좀 써줘 라고 하면서 기대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심지어 세노텍은 남북 경협 관련주로 그러니까 남과 북이 사이가 좋아져서 경제적으로 협력을 하면 큰 매출 상승을 일으킬 수 있는 기업으로 손꼽히는데 이건 또 뭐야? 라고 생각이 드시잖아요. 북한의 광물 자원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땅 밑에 삼성이랑 현대가 있는 셈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걸 묶네? 싶죠? 그런데 진짜 이런 걸 묶습니다. 2018년에 한창 남이랑 북이 사이가 좋을 때 세노텍은 남북 경협 관련주로 묶여서 큰 거래량을 보이며 주가가 쑥 상승했습니다. 물론 다시 내려왔지만요. 세노텍은 소스가 정말 다양해서 단타를 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주식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최소한 광산 관련되거나 MLCC 관련돼서 계약 소식이 하나라도 들려온 다음에 그때 투자해도 늦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 소식이 나오면 너무 늦은 거 아니야? 싶을 텐데 만약 그 소식에 물꼬를 튼다면 진짜 매출이 확 늘 거고 그때부터는 진짜 걱정이 없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해도 늦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딱히 소스도 없는 상황에 기대만 해야 하는 상황이고 심지어 사모펀드가 회사를 인수하고 매출이 점점 떨어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는 하지만 기대감만으로 가져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조심스럽게 투자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광풍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 영상은 정보 제공용이며 투자는 본인의 책임입니다. 꼭 충분한 공부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혹시 가능하시다면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돈 잃지 않고 성공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제가 대신 잘 분석해서 특징주 필터링하러 장이 열리는 다음 주 화요일 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